황금 불상 사건을 해결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맹인 검객. 그가 이번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밭을 망치고 가축을 해치는 정체불명의 존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범인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밤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맹인 검객은 며칠 밤낮으로 마을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외딴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응시하는 듯 고요히 서 있다가 번개처럼 칼을 뽑아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비명과 함께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범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검객의 칼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덩치 큰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움직여 마을을 괴롭혔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맹인 검객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범인을 찾아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어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숨겨진 소리로 느끼는 것이요. 맹인 검객의 지혜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마을의 큰 잔칫날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사또의 술잔을 깨뜨렸습니다. 범인은 보이지 않았고 숲속 어디선가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포졸들이 활을 쏜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맹인 검객이 잔치마당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객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쉭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그는 칼을 뽑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비틀어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발밑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주워 허공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잠시 후 높은 나무 위에서 비명과 함께 복면을 쓴 자수가 떨어졌습니다. 범인은 사또에게 원한을 품었던 전직 궁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무십 사이에 완벽히 숨었다고 믿었지만 검객은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활시위가 당겨지는 소리로 위치를 파악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은신처는 안전할지 모르나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검객은 이 말을 남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맹인 검객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오랜 가뭄으로 역병이 돌기 시작한 마을. 급히 구한 귀한 약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재는 굳게 잠긴 창고 안에 있었고 문은 물론 창문도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죠.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약재를 훔쳐갔다고 수군거렸고 맹인 검객은 한숨 섞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검객은 창고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끝은 바닥의 미세한 굴곡을 감지했고 코는 약재 외에 희미한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내 그는 창고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지푸라기 뭉치를 툭 건드렸고 그 아래 숨겨진 작은 쥐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쥐구멍은 밖으로 이어져 있었죠. 범인은 약삭빠른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을 통해 창고 바닥으로 기어들어와 약재를 빼돌린 것이죠. 범인은 검객에게 대체 어떻게? 라며 경악했습니다. 검객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세상의 모든 흔적은 진실을 말하는 법. 귀신은 자취를 남기지 않으나 인간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오. 이 말을 남기고 검객은 또다시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맹인 검객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비바람을 피해 들어간 버려진 사당. 그곳에는 누군가 급하게 찢어버린 듯한 피 묻은 초상화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실성에서 나온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맹인 검객은 비에 젖은 초상화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검객의 손가락이 초상화 속 인물의 눈 부분에 머물렀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검객은 보지도 않고 지팡이를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고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자의 거친 숨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림 속의 원한이 아직도 칼끝에 남아있구나. 검객의 목소리가 사당 안을 울렸습니다.
공격자는 과거 검객에게 원한을 품었던 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숨어 기다려왔지만 검객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을 수 없었죠. 검객은 그를 베는 대신 초상화 위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눈이 먼 것은 나이나 마음이 먼 것은 그대이군. 검객이 사당을 나설 때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검객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10년 전 그는 왕을 지키는 조선 최고의 제일검이자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간신들의 계략으로 하룻밤 사이에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죠.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홀로 수백 명의 자객을 상대하던 그 밤 적이 던진 독가루에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타는 집을 뒤로하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름도 눈도 버린 채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기로 말이죠. 맹인 검객이 늘 짚고 다니는 낡은 지팡이. 사실 그것은 왕이 하사했던 보검을 숨기기 위한 칼집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관군들이 깔리는 이유도 그가 가진 반역의 증거를 회수하려는 조정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검객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배우가 누구인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추악한 진실이 보이더군. 검객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옥패를 만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그의 검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향해 뽑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의 마지막 방역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드디어 밝혀진 검객의 정체, 그가 쫓는 진정한 흑막은 누구일까요? 다음, 짙은 대나무 숲길, 맹인 검객 앞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막아섰습니다. 그는 10년 전 검객과 함께 왕을 보필하던 유일한 벗이자 그를 배신하고 눈을 멀게 했던 장본인이었죠. 여태 살아 있었나? 그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하니 죽은 것과 다름없을 텐데. 사내의 비웃음이 숲을 채웠습니다. 검객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가볍게 고쳐 잡았습니다. 눈은 잃었으나 내 놈의 썩은 피냄새는 더 잘 느껴지는구나. 사내가 먼저 칼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화려한 검술이 검객의 목을 노렸지만 검객은 지팡이를 단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운에 배신자의 칼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가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검객의 지팡이가 배신자의 심장을 겨누는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검객은 화살을 쳐내며 거리를 벌렸고 배신자는 비겁하게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가진 놈을 반드시 죽여라. 검객은 숲 너머를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모두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배신자의 뒤에 숨은 진짜 흑막은 누구일까요? 배신자가 도망친 자리, 숲의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띤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실 직속 비밀 암살단인 그림자단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맹인 검객은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툭 쳤습니다. 겨우 쥐새끼 몇 마리 보내놓고 도망친 것인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객들의 공격은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검객의 발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바람의 흐름을 읽는 그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칼날을 종이장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검은 무사복이 대나무 숲의 어둠과 섞이며 자객들의 목을 차례로 베어 넘겼습니다. 바닥에는 자객들의 시체가 쌓여갔고 마지막 남은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검객은 피 묻은 칼날을 털어내며 낮게 답했습니다. 죽어가는 왕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궁궐 깊숙한 곳 배신을 사주한 진짜 흑막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의 피로 물든 숲을 뒤로하고 검은 옷의 맹인 검객은 마침내 거대한 궁궐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충성을 다했던 이곳은 이제 그에게 가장 위험한 사지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곳까지 오다니 내 놈의 집념이 가상하구나. 성벽 위에서 누군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검객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수백 명의 관군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바람에 실려 오는 배신자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길을 비켜라. 내 칼은 오직 한 놈의 목만을 원한다. 관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검객의 지팡이 속에서 푸른 검광이 번뜩였습니다. 단 한 번의 회전으로 수십 명의 창을 쳐낸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적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왕좌 뒤에 숨은 진짜 흑막과의 마지막 결전만이 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관군을 뚫고 정전문을 연 맹인 검객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광운들의 시신을 뒤로 한 채 맹인 검객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칼을 거두지 않고 정전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사방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그의 일정한 발자국 소리만이 넓은 홀을 울렸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내 너를 살려둔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어.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10년 전 검객의 눈을 직접 배웠던 과거의 스승이자 현재의 금이대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용상 옆에 서서 검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이제는 그저 원수일 뿐입니다. 검객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날의 빚을 오늘 청산하러 왔습니다. 금이대장이 단상에서 뛰어내리며 거대한 대도를 휘둘렀고 검객은 소리만으로 그 궤적을 읽어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정전 안의 기둥들이 두 사람의 검기에 속절없이 베어나갔습니다. 복수의 끝을 향한 최후의 대결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합으로 정전 전체를 뒤흔든 두 남자의 대결. 과연 최후에 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정전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에서는 두 검의 격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맹인 검객은 날아드는 대도를 오직 칼바람 소리에 의지해 막아냈고 금이대장은 더욱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동안 나는 더 강해졌다. 이 정도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팽팽하던 싸움 도중 맹인 검객의 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금이대장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눈을 멀게 한 건 사실 나지만 진짜 배후는 따로 있었다. 네가 그토록 충성하던 그분이야. 검객의 얼굴에 혼란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검객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의 검은 푸른 빛을 넘어 붉은 복수의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금이대장의 허를 찌른 단 한 번의 움직임. 복수의 칼날은 마침내 배신자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1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 맹인 검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루어졌지만 남겨진 진실은 더욱 거대했습니다. 과연 맹인 검객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배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